자, 긴급하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의 흐름은요, 예사로운 흐름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흐름이냐면, 여태까지 상승을 축하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로 가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엄청나게 까먹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엄청 크네요. 왜 그러나 보니까 뉴스에 이런 게 나왔는데, 10년 동안의 산타랠리를 봤더니까 크리스마스 전은 비트코인이 올랐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에는 알트코인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5일에서 6일이 남았다는 얘긴데, 이 논리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냈다는 거는 금융 세력들이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3번의 신고가를 냈어요. 월화수 3일 동안. 그쵸? 저번 주 월화수는 또 뺐었죠. 기억하죠? 이런 식으로 흔든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려는 목적인데, 그러면 제 생각엔 뭐냐, 비트든 알트든 이제부터 쭉 빠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만 미뤄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청산당한다고 봐요. 선물하시는 분은 100% 청산당할 거고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자기 평단가 아래로 뚫리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코인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이 모른다 싶으면 수량을 줄이세요. 손해봤는데 어떡하죠? 그딴 거 필요 없고 수량을 줄이세요. 만약에 오르면 어떡하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은 살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는 게 우선이죠.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도모해야 되는 거지. 살아남지 못했는데 도모한다? 아니죠. 금리 인하 지금 100% 인하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점도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점도표의 내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거고, 유럽에선 미카라고 하나요? 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빨리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30일로 또 미뤄졌어요. 그쵸? 그럼 연말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횡보장을 맛봤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알트들은 조용히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쵸? 몇 가지 미국의 간택을 받은 것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 지금 UX 링크도 개꼬꾸라지는 거 봤죠? 이런 음봉으로. 그쵸? 그래서 지금 사행성으로 비트코인 골드라는 친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완전 다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찐 반등이라 생각하고 샀다가 24일 돼가지고 만약에 거래 지원 종료되면 이거 상패빔이에요.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올랐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기회를 놓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여러분이 잃지 않아야지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린다? 그럼 다음 기회는 없죠. 다음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지수가 와리가리 움직일 텐데 이 흐름에 여러분들 다시 반등이다 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흐름은 어수선하고요. 올라가는 척하다 이런 식으로 빼면서 결국 아래로 가면 여러분들 그때에 대해서 알트들은 어떻게 되죠? 개쳐 맞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가지고 지수 발표 이제 FOMC를 새벽까지 해서 끌려갔는데 여러분이 끌려가가지고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더 빠지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뭐죠? 환희가 어제 가득했죠? 리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쵸? 저는 3890에 어느 정도 많이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왜 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오를 거라 생각하고 본질을 잊었어요. 4달러, 뭐 6달러, 8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안정화된 코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제 뉴스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점 랠리를 끝내고 리플은 이제 안정화가 되는 단계거나 아래로 빠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치중한다고 하면 이 시장 여파의 충격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제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미 너무 수익을 맛봤고 이미 너무 환희에 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해서 하락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떠나야 된다. 그쵸? 그리고 떠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거의 떠나고 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오른다는 거죠. 왜? 전통 금융 세력이 지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부턴 여러분들은 주식판하고 똑같이 뉴스의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재료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더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이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맨날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이 퀴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겠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추매를 했는데 또 빠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죽는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중할 줄 알아야 된다 보고요. 이 자중할 줄 모르면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린다, 씨들을. 그러면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결국 이 환희에 이미 도파민에 쩔은 이 뇌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은 여태까지 벌었던 돈의 배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뭐 내년 3월, 6월까지 뭐 오른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고 하잖아요. 그쵸?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마세요. 이 장밋빛의 리스크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처할 수 없게 갑자기 빠진다는 거죠. 그 대처할 수 없게 빠진 다음엔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막대한 돈 잊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유롭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재수없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로 신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이 마음의 여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함부로 나는 여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법이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 신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결국 하나하나 살아오는 그 삶의 자세 아닙니까? 그쵸? 항상 급하고 서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여유를 가지나요? 불가능하죠. 돈이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성향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항상 고민하시라고요. 왜냐면 탐욕은 포기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그쵸? 물론 뭐 수익이 안 났으니까 손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드가 높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 방향이 홀짝 게임이라 했을 때 요 베팅이 잘못돼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결국 여러분의 시드가 녹아요. 시드가 녹으면 어떻게 하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이미 많이 맛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또 다시 그걸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로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저번 주에 자꾸 뭐 저점 매수를 했는데 그거는 저점 매수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리스크 완벽히 해소 안 됐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율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 쉽지 않아요. 자, 이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